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평택항 밀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다 우리 법사위원 민주당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평론가가 젊은 아주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가 틀린 게 없어요. 앞서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은순 씨, 김 씨의 오빠인 김진호 씨가 철저하게 연루된 일이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들을 했다. 뭘 들어오려고? 흰색 식품 뭐 이런 거. 네. 하얀 가루. 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우리끼리 그런 정보를 공유한 적도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한심한 것은 김건희 모녀는 왜 그렇게 돈이 되는 짓이면 다 했느냐. 주가 조작 뭐 양편 이제 많이 나오겠죠. 통일교에서 뭐 목걸이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끝으로 박 의원은 통일교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100억 상당의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수사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진상 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룡 경정이 시가 2,200억 원 맞나요? 시가 2,200억 원. 무게로 따지면은 74kg의 마약을 단속을 합니다. 네. 이거는 마약 전담반도 아니야. 핵심은 마약 전담반도 아닌 데서 이런 성과를 냈어요. 이게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적발을 한 거죠. 예, 이 엄청난 쾌거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칭찬까지 들었는데 인천 세관을 딱 수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외압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때부터는 미스터리거든요. 네. 지휘 라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경찰청 조병노. 조병노 오랜만에 들어본다. 지휘 체계에 아예 이 사람이 들어있지도 않아요. 조병노 경무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등포 경찰서장인 김찬수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용산에서 세관 관련해서 수사 브리핑에서 빼라. 세관 관련한 거는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한 바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김찬수가. 근데 그랬던 김찬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외압을 가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랬던 김찬수는 대통령실로 또 영전합니다. 저 일 이후에 용산에서 보고 있다? 외압?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영전. 근데 이렇게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은 좌천됩니다. 지구대.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백혜룡 경정이 세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 다 막혀. 와, 이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자세한 이야기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전화 연결을 해야 돼서 그런데 네네네. 이 이상한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하잖아.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수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특검 통과됐잖아. 네. 김건희 특검에 네. 이 마약 수사 무마와 관련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통과됐잖아. 네. 이제 출범하잖아. 해야지. 이제 기대되잖아. 네. 그리고 플러스
지난 3월 20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상설특검. 근데 한덕수가 특검 후보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안 해서 이게 출범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들 한번 만났잖아. 네. 거기서 상설특검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만났을 때요? 예. 그래서 그게 보도가 돼요. 오. 야,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진행되겠다. 네. 이제 수사 되겠다 싶었어. 그런데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갑자기 대검이 나서 가지고 요거 우리가 수사할게. 대검에서 갑자기 아니, 특검에도 포함돼 있고 상설 특검도 언급이 됐는데 이제 와서 대검이 야 우리가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해 볼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 네. 이거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전화로 여쭤보고 자세한 이야기 의원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냈지만 징계를 받고 좌천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백혜룡 경정은 이번 대검의 합동 수사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지금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제가 서울 강서경찰서 네. 하곡지구대 지구대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죠. 네. 그 지금 현직이시기 때문에 뭐 짧게만 제가 여쭤보고 전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검이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합동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리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백혜룡 경정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게 실화야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대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확인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조직과 간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총력을 다해서 막아왔던 기관입니다. 네. 수사의 대상인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진실 규명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들의 행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 뻔뻔하다, 네. 무방무치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경정님이 사실 인천 세관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도 검찰이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검찰이 이번에 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출근시킨 그 자체가 위법합니다. 네, 수사방해,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인멸하는 의도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정님은 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실제 이 마약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불쇼에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지금 방금 최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와, 다시 한번 네. 아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경정님, 네네.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듣는 분들이 지금 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요거는 네네.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적발하신 게 이제 74kg이라고 해갖고 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양이 역대 뭐 두 네네. 번째 규모라고 해서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경정님께서 300kg의 규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백현웅 수사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밝혀낸 게 아닙니다. 수사를 열심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계약 때문에. 이 사건을 최초 적발한 것이 인천지검 강력부예요.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같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수사를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 사건들이 덮여버렸어요. 그걸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영등포 백혜룡 수사팀에서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실체를 밝혀내고 그 당시 덮었던 그 검찰에서 꼼꼼하게 덮었던 그 내용들을, 그 사안들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니 외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이었다. 이제 조금 뭔가 흐름이 좀 잡히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경정님이 지금 또 현직에 계시고 지금 상황이 또 바쁘시고 그러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전화 통화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설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수사가 진행돼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욱 앵커님도 이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상설특검 특별검사 5명, 수사관 20명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안은 맞아. 최초 관세청과 국정원이 개입을 했던 사건이에요. 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오도록 도와주고 방임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밝혀내지 않고 이대로 덮어두면 대한민국 안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건 취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경정님, 네, 저희와 전화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댓글에서 경정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그 신변에 대한 안전 꼭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통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네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대검에서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출범시키는 이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 저에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백혜룡 경정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너무 커졌는데요. 너무 커졌고 너무 무섭고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이 지금 백희룡 경정 입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게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무섭네요. 의원님 이거 어떡하죠? 맞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 건을 여러 개월 동안 맞습니다. 네. 추적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기 매부쇼 나와서도 제가 예, 맞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마약 1kg가 어느 정도인데 네. 한 사람이 1kg짜리 6덩어리, 4덩어리를 몸에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관세청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왔어요. 네. 그 현장 답사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근데 너무 미스터리한 거. 이걸 조력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백혜룡 경정팀이 말씀처럼 따박따박 수사를 해가요. 근데 매번 어느 선에서 딱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자료를 달라. 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CCTV를 보면 누가 도와줬는지 나오죠. 나올 수 있으니까. 검찰이 그걸 거부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관세청은 또 이 일에서만큼은 거의 전사적으로 나서서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백혜룡 경정에게만 맡겨야 될 사안은 아니고요. 아, 그럼요. 말씀처럼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 문제는 왜 이 사건이 용산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수사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외압을 받은 게 네. 김찬수 서장이 대통령실 언급을 하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 이영동 네. 법무사장. 네네 이렇게 언지를 줬고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관도 대통령실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건은 대통령이 막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특별한 날이에요. 경찰의 날 때 13만 5천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희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악설이 날 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라고 천명을 했고 대검의 마약 조직 수사부를 신설을 했잖아요.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윤석 총장이 검찰총장이 선봉장이 됐는데 이걸 누가 막는다는 말이에요. 감히 서울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검찰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는 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검찰 얘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실을 직접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김찬수 서장과 조병로 경무관이. 이게 대통령실이 아니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니 본인이 아니면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 그 명령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본인보다 높은 사람은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있지만 그분도 대통령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해야 되니까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이 명령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직계상식적인데 네. 또 하나의 징후가 있죠. 네. 세관 직원들이 2월 5일 날 범죄가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23년 2월 5일 인천지검에서 김현실 부장검사, 최세윤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세관 직원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세관 직원들이 이들을 빼내줬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야.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덮으라고 지시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심우정 지검장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건 덮으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평택항까지 들여다봤던 거고 그 관계 있는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알려진 사람입니까? 아니 뭐 저기 이성열 씨만 하는 거고요. 뭐 네. 당연히 열린검 TV가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인천과 평택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에 결국 뒤에는 용산이 있다. 김건희 일가가 있다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왜 이걸 단순히 의혹을 뛰어넘어서 사실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는 뭐냐면 열린검 TV가 주목하고 있는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 이 김충식이라는 인물의 수첩을 열린검 TV가 확보를 했어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평택항 복합물류센터의 장진호라는 김건희의 고모부죠. 고모부의 이름과 그 평택항의 물류센터의 위치 주소까지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진짜 그 선라이즈 FNT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신영리 657-2번지에 이러한 창고가 있었고 여기서 마약이 유통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제보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열린검티가 유일하게 현재 추적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했다는 증거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비어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제가 지금 지휘부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우기 시작할 때 자동 녹음을 걸어놨는데 네. 녹음이 안 됐고요. 통화한 흔적도 없는 네. 그런 통화 내역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아주 끈끈하게 강력하게 회유했던 내용들이 네. 통화 녹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비아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네.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관세청장의 그 행동이에요. 제가 이 공수처에 고발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백현웅 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했던 사건 기록을 23년 10월 6일 날 경찰 주입에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첩 결정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첩을 하게 되면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사는 특히 공정성, 투명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려면 국가수사본부가 관여해야 되고 백혜룡 과장하고 사건을 이첩받을 대상 서울청 마수대 대장하고 그다음에 그 실무자들이 참여한 6인 내지 7인의 구성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청장 명령으로 뺏어갔는데 그 지휘를 누가 했냐? 관세청장이 지휘를 했다. 관세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과 서울청장을 지휘해서 백혜룡 수사팀이 진행하던 이 사건, 세관연루 사건 기록을 뺏어갔다. 그런데 그 관세청장이 감히 서울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관세청장은 백혜룡 경정 지휘 못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런 청탁을 하거나 그런 지시를 했다면 저한테 아마 혼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의 배후의 뒷배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그림자를 과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열린검TV는 오늘 경제당 썰전을 추정하는 시간이니까 썰을 푸는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실제로 김건희 씨와 김충식 씨의 이 일가,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죠. 뭐 보시면 최원순, 김충식 등이 해외 투자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하면서 실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짓을 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캄보디아. 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보이고 인도네시아 등이 보였었는데 김충식의 수첩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노트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서류에 의하면은 실제 투자를 진행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 구상 계획들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었거든요.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 통이신 우리 김들 작가님. 자, 일단 캄보디아 얘기부터 하면 네, 방금 전에 캄보디아 보신 얘기부터 해주시죠. 캄보디아 네. ODA란 공적으로 어떤 그 지원 사업을 해주는 걸 이제 ODA라고 해요. 그 네. 나라 형편이 그렇게 네. 뭐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다가 네. 지원해주는 공적 개발 원조 네, 기금. 네, 공적 개발 원조 기금 648억 원이라고 지금 저 기사에 나왔지만은 실제로 1,000억이 넘어가요. 네. 실제로는 지금 이제 3억 달러가 넘어가서 네. 4천억 정도가 갖고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 갖고 그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은 지금 흔적들이 보이고 이제 있다는 네. 게 지금 현재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아산병원에서 이제 저기 윤석열 뒤에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그렇죠. 나와서 집에 가서는 이렇게 과일 먹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자동차에 오를 때는 또 일어서서 예. 타고. 어저께 바로 김건희 씨가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그 아산병원의 소아과 그 의사 최모 의사가 캄보디아에 쫓아다녔었어요. 예. 사실은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같이 있죠. 순방을 네. 쫓아다녔는데 이제 캄보디아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하고 네. 같이 다녔죠, 같이. 네, 이제 그랬고 실제 그 의사가 이제 그 김건희가 2022년도에 처음 캄보디아에 갔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이렇게 예, 그 오드리 헵번 흉내낸 거. 오드리 헵번. 네, 그 전년도에도 캄보디아 관계 언론 기사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하필 그 캄보디아가 마약회 제조국으로 굉장히 요즘에 이 국제 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주목받는 또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유통을 잘하는 그렇습니다. 나라. 유통을 거기는 하는 유통이 곳이죠. 잘하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네. 유통을 잘하고 제조는
캄보디아, 필리핀, 트라이앵글 그쪽. 예, 왜냐하면은 네. 그 유통은 사람만 있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을 잡으러 다니시지만 근데 네, 네. 제조는 생산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그 이슬람 국가라 이제 그 공장이 있으면 바로 이제 잡으러 와서 사실은 그 뭐 여기 골든 트라이앵글 그쪽 뭐 아니면 뭐 캄보디아 쪽 요쪽이 요즘 굉장히 많이 제조를 한다라고 그건 뭐 이렇게 여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 네. 보고서가. 말레이시아에 한번 수사를 하러 가려고 준비했었었죠. 네, 네. 근데 못된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네. 잠깐 말씀드리면 네. 경찰 지휘부의 외압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우리 전담 팀원들한테 수사 지휘한 내용들이 곧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걸 또 압력에 의해서 못하게 되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계속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답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뚫어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지휘부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사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마이크 잡으러 가자. 주가를 내서 세상에.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영화네요. 마이클의 안가 조직원들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마이클이 보이면 위에다 보고하지 말고 단체로 휴가를 내서 갔다 오자. 그게 이제 위에다 우리 그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다 네. 알게 되고 알려지니까. 반드시 방해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운운을 하고 실행하려고 다 여권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해놓고 네. 가가지고 그 조직원들 주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거기 있죠. 가서 네. 집에 가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핸드폰을 범행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수거해 온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증거로 활용해서 야, 이거 진짜 영화 같은데. 베테랑 2, 3 딱 진짜 소개를 영화 딱 같은데. 그냥, 근데 왜 못 갔어? 저 오죽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했겠습니까? 야, 이 못 가게 된 이유는? 경찰 지휘부 전체가 이 수사를 맡고 있고 방해하고 있었으니까 사찰당했을 거야, 아마. 사찰. 저 백혜령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안가가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한 50분 정도 차량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 네. 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마이클이 오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마이클을 일단 네. 걔네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행하다가 감시가 약간 느슨해지면 잡아가지고 얘를 잠깐 묻어놓자. 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 경찰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잡아놓고 네. 거기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만약에 우리가 마이크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다시 귀국했다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와서 마이크를 검거해서 간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짰는데 너무너무 사실 부끄러운 얘기죠. 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이런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 경찰을 대표 어쩌면 경찰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이 말레이시아 가서 이거 위법행위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해서 이 사건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의무예요. 그들이 뭐 그렇죠. 이렇게 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백혜룡 과장이 몰래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서 방해를 받았고 갑자기 이제 전화 와서 저한테 이제 그래서 말레이시아 영사와 서울청이 거기 서울청 직원이 출장 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증거 수집을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백혜령 경장 수사팀이 이 언론 브리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마이크라는 이름이 그렇게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저희 열린감 TV로 하나의 제보가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우리 제보 내용에 딱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김건희의 막내 동생인 막내 동생이 하고요. 동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김진환이라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이 마이클과 함께 골프를 쳤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보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골프 멤버 중에 한 명의 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 요양원에 가서 최은순을 자주 만난다라는 첩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첩보를 받고
온 여왕을 뻗치기 취재를 했습니다. 쫙 뻗치기 취재하다가 이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나오는 차량 한 마이바흐? 대를 네, 저희가 발견을 하고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 마이바흐 차량이 있는 그 집인지 뭐 아니면 뭐 어디 들렸다 간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을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 마약 수사대한테 현장에서 잡히는 모습을 저희가 찍은 거예요. 그렇죠. 우연찮게. 옛날에. 예. 맞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그 열린공감에서 네. 그 상황을 포착해서 네. 방송을 보고 제가 먼저 그러게요. 연락을 주셨어요. 예, 정철수 네. 대표님한테 네. 너무 궁금하다. 네. 사실관계를 좀 확인 좀 하자. 네. 근데 그 사람이 최은순 네. 그 다음에 김진우 씨죠. 네. 오빠죠, 네, 김진우. 네. 남양주의 온요양원에 그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데 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체포가 됐는데 네. 광진경찰서에서 얼굴을 보니까 광진경찰서의 형사들인 것 같아요. 보셨어? 이거 돼요? 예. 상관없어요? 아니 네. 제가 얼굴을 보니까 예, 예. 광진경찰서 막 얘기하십니다. 예, 네. 형사들인 것 같은데 제가 쫓겨난 마당에 쫓겨난 그 상황이 공공한 처지에 물어볼 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추적을 해보니까 예, 광진경찰서에서 강력팀에서 검거를 한 것 같고 그래요? 그것을 기소해서 지금 네. 재판받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1심이 끝나고 지금 항소심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변호사가 골때래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누굽니까? 네, 변호사가 윤석열과 김건희와 되게 가까운 변호사예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